갑진일주를 보겠습니다. 갑진일주를 보면, 자, 갑, 진을 보면, 자, 갑은 목이고, 양의 목이고, 진은 토죠. 양의 토죠. 그러니까, 그, 목국토 하니까 뭐죠? 이거는 편제가 되죠. 같은 양이니까 편제가 됩니다. 이 진은 갑목에게 있어서 편제가 되고, 그리고 진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진을 계무, 이렇게 있습니다. 진을 계무. 그래서, 자, 을은 갑목에 비하면 이거는 뭐죠? 겁재가 되죠. 개수는 뭐죠? 음양이 다르니까 인성이 되죠. 정인이 됩니다. 무는 음양이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국토에서 이거는 뭐가 된다? 편제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은 조금 이따 이제 밑에서 설명이 다 나오니까요. 이때 보도록 하고 독립적이라든가 낭만적이라든가 풍류기질이 있다. 이 부분은 밑에서 왜 그런가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계속 갑목을 보기 때문에 갑목은 다시 반복하면 하늘의 우레다. 하늘에 있는 우레. 그래서 부르릉 쾅쾅 소리치는 우레다. 자, 지는 뭐죠?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동물로 하면 용이죠. 용을 의미하죠. 자, 그 다음에 진은 또 펼친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를 했어요. 혹시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참고만 하실게요. 여기서는 말리 지진야라. 말리까지 움직이는 보다 움직일 진짜죠. 움직일 진짜 큰 쪽의 진짜. 그래서 말리까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만물이 파동하면서 활짝 펴고 나오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또한 진토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개수가 있죠. 개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갑술을 배웠죠. 갑술은 수토가 이 술토 속에 술, 신, 정, 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갈과 열기, 육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기가 없어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재물도 컨트롤이 안 된다. 재물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반면에 진토는 뭐냐면 진을 개수가 있어서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진토는 지장간에 개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뭐다? 습토다. 그래서 땅이 물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드럽죠.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휘어감고 내려가기가 쉽죠. 그러니까 목이 진토를 그걸 하면서 내려가기 좋죠. 그래서 뿌리 내리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기가 무성해도 어떻게 돼요? 이 토가 화의 기운을 빨아들여 버리죠. 진토가. 그리고 또 습토는 뭐 할 수 있다? 생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지론에서 습토와 근토를 배웠는데 제컨대 자 진토와 뭐가 있었죠? 축토. 이거는 뭐라고 했죠? 습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습토는 뭐다? 화의 기운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여러분들 그 여름에 떼약볕 때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 논에 물이 돼 있으면 열을 다 빨아들여서 논이 덥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또 이게 뭐죠? 축축하기 때문에 뭐도 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토생금도 된다고 했어요. 생금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밀토라든가 이 술토는 우리가 바짝 마른 토라서 어떻게 된다? 화의 기운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화의 기운을.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장에 가면 떼약볕에 그 운동장이 뜨거워서 발을 잘 못 들 정도, 맨발을 벗으면 그 정도로 해서 또 열이 반사되죠. 그래서 운동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뜨겁죠. 화의 기운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가 있다? 이 따뜻한, 이 조열한 이 토에서는 생금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진토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진토는 뭐냐면 삼명통에서 초택이라고 해요. 초택이 뭐냐면 연못이에요. 연못. 풀이 있는 연못. 그래서 이거는 깊은 산 속에 큰 연못에 용과 뱀이 산다고 했다. 그래서 이 지인이 또 용을 의미하기도 하죠. 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진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면, 자, 갑진. 자, 풍신, 바람의 신이고, 버드나무죠. 자, 여름에, 이게 뭐죠? 봄에, 인묘진이니까 봄의 나무예요. 그쵸? 봄의 나무. 계절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물기도 있고 이 개수가 있어서 물기도 있기 때문에 봄에 약간 물이 올라와 있는 나무. 그래서 우리 그 뭐 피리도 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시골에서 자란 분들 해보겠지만 그 뭐죠? 그게 개나리 뿌린 뭐죠? 그거 해가지고 물방개처럼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나무를 빼가지고 그게 그 피리처럼 불 수 있죠. 그게 버드나무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갑진은 봄에 풍신, 봄은 또 뭐죠? 바람에 관한 거죠. 바람. 그래서 바람에 관한 그런 것이 되고 나무가 되다. 그다음에 격한 기질과 성격을 지졌다. 신앙심이 두텁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격한 기질은 여기에 갑진이 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앙심이 두껍고 남에게 지기 싫어한다. 이거는 이제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고. 자 보면 갑진 일주는 갑목이 좋아하는 진토가 보다 촉촉한 토보다. 또 보다 기름진 땅이다. 그래서 기름진 옥토다. 그래서 지지에 있기에 왕성하고 강한 힘을 바탕으로 자기의 힘을 마음껏 펼치며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고 왕성한 사회활동과 잘 맞는 일주다. 그래서 갑진은 이 자기가 밑에 뿌리가 이 진토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스토라서 갑목이 활동을 왕성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 그 다음에 갑목은 물상을 보면은 자 갑목은 무슨 색이죠? 갑목은 이 진의 갑목은 뭐죠? 봄이겠죠. 그래서 봄이니까 뭐요? 나무고 뭐다? 청색이죠. 청색이죠. 그 다음 진은 뭐죠? 용이죠. 그래서 청룡이 되는 거예요. 청과 용이 합쳐져서 청룡의 상이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단단히 박은 모양의 상이니 은근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성격이다. 자, 뿌리가 잘 박혀 있잖아요, 밑에.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 갑진의 나무는 다듬어줘야 하므로 부동산을 상징하고 투기적인 사업을 일으키고 문서의 차익을 노리는 성향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 갑진 일주는 밑에 편제가 이 무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과도 맞고 땅에 관해서 이런 것도 인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진일주를 분석을 해보면 자, 갑진일주를 분석해보면 자, 갑진 12운석 뭐죠? 쇠예요. 갑진쇠. 쇠약해진다. 자, 쇠는 12신설만 하면 반한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써다가 한번 이번에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절태양, 생욕대, 노광새, 병사묘 이게 12운성이라고 그랬죠. 자, 12신살은 거기에 맞춰서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쇠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자, 쇠에 해당되는 게 반환이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쇠는 뭐라고 하냐면 은퇴할 때라고 했어요. 또는 직장에서 피크제, 임금 피크제가 지나는 경우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쇠긴 쇠지만 아직까지는 영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관예우처럼 그런 영향력이 있는 시기로 보고 이 반환은 뭐냐면 더위 잡을 반 안장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장을 잡고 터벅터벅 은퇴해서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릴 만큼 다 누렸고 충분히 아직도 정관예우 받으면서 세력을 떨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쇠겠지만 가장 정점에서 점점 쇠해진다는 것이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쇠는 반환살이다. 퇴직하고 안장에 걸터 앉아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쇠약해지는 거는. 자, 그러면 이 진토 속에는 진을 계무가 있다고 했어요. 지장간에. 그러면 을은 뭐냐면 당연히 갑목 입장에서 보면 겁재겠죠. 양과 음이기 때문에 겁재고 그 다음에 이 진토와 을목이 진토 속에 보면 을진대요. 을진대. 그래서 관대가 됩니다. 관대는 뭐죠? 우리가 제복을 입고 사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대자를 따가지고 대자, 대의 을목 입장에서 진토와는 대자고 이 전체는 쇠궁, 이 쇠궁에 앉아있다. 그래서 대자 쇠궁이라고 하고요. 자, 관대는 뭐냐면 자, 여기죠? 월살입니다. 월살. 자, 개수는 뭐냐면
음의 수죠. 그러니까 정인이 되죠. 정인인데 개수와 이 진토는 양이 됩니다. 괴진양. 그래서 양자 세공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이기 때문에 뭐죠? 양이기 때문에 천살이 돼요. 천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무토는 양의 토죠. 그러니까 목국토니까 편제가 되고요. 자 무토와 지는 무진대예요. 무진대 보면은 자 무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월살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자 세공 이런 관계를 봅니다. 자 이거는 겁재니까 뭐예요? 갑목 입장에서 겁재니까 갑의 재물을 빼앗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런데 뭐예요? 관대예요. 그러니까 이 겁재가 이 갑의 형제가 어떻게 돼요? 관대 차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어떤 거에 세에 앉았죠. 둘 사이의 관계는 안 좋다라는 거죠. 이 겁재가 대에 앉았기 때문에 겁재 자체는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겁재가 갑목의 자리에서 보면은 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다. 또 정의는 뭐가 있을까요? 육신을 보면 어머니가 되겠죠. 이거는 형제가 되겠죠. 겁재니까. 자, 형제와 사이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머니는 양에 있어요. 양에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절태양, 그러니까 뱃속에서 자라는 단계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힘이 좋은 건 아니고 미미하겠죠. 그리고 천살에 속하고 어쨌든 그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편제는 관대예요. 더 좋겠죠. 양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편제니까 돈에 관해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종법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간목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뭐 경금이라든가 임수 이런 거를 병화 이런 거를 대입해 보고서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갑진일주는 진 속에 숨어 있는 지장간의 진토 편제와 이게 이제 자체가 편제죠. 편제와 을목겁재 성분이 곧 투기성을 띠는 실업을 일으키게 됨을 암시하고 뭐냐면 겁재가 있다는 성분 자체가 뭐냐면 재성에 있어서 겁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재물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보다 내 돈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리스크가 없다, 정제가 있다, 정제다. 이게 편제죠. 편제는 뭐죠? 우리가 옛날에 앞에서 얘기할 때 사업이라고 했어요. 부정기조로 들어온 돈, 횡재할 수 있는 돈, 증여받거나 상속받아서 갑자기 횡재할 수 있는 돈이 편제라고 했어요. 예상치 못했던 돈. 정제는 뭐야? 우리가 월급을 따박따박 얼마씩 받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건 정제예요. 편제에다가 겁제니까 뭐야? 돈의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겁제가 오면 더 많이 이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다 약간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업을, 즉 실업을 일으키게 됨을 암시하는 대목이고 동업을 하되 용인의 측면이 강하다. 사람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지장간의 개수, 이 개수 있죠? 개수는 정인의 성향이 가세하여 은근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고 자, 인성이 뭐예요? 인성이 자기 주장이죠. 자기 주장.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 어떻게 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므로 지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정인 개수가 무토와 합을 해. 또 무게합하잖아. 이렇게. 이게 독특한 게 여기서 지장간끼리도 무게합을 해요. 이렇게. 무게합을 하죠. 그래서 뭘로 바뀌어요? 화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정인과 편제가 합을 해서 화로 바뀌면 간목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는 상관이 돼요. 식상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인성이 뭘로 바뀌었어요? 식상으로 바뀌었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인성은 공부를 하는 거잖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될까요? 안 되겠죠. 공부가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식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식상은 뭐예요? 나가서 자기 재주를 펼치는 거죠. 놀고 기타 치고 막 활동하고 이런 걸로 식상은 이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죠. 행동. 어떤 거를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보다 잡기로 능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성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식이 이런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은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잡기에 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정의 개수와 편제 무토가 합을 하여 화, 즉 상관으로 변하니 인성의 공부보다는 다른 외적인 활동에 더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공부로 성공하기 힘들고 재성의 발달로 뭐다? 잡기에 능하다. 또 재극인을 해보죠.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하니까 우리가 재성이 인성을 극하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된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인성이 양이지만 세궁에 놓이면 다혈질인 경우가 많고 까칠하다. 왜냐하면 인성이 뭐예요? 우리가 자기 입장도 되고 참물림도 되지만 이것이 세궁에 쇠약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통지가 잘 안 되는 게 쇠약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다혈질인 경우가 있고 까칠하다. 자, 무토 재성이 대임으로 관대임으로 그 말이죠. 관대임으로 남명의 입장에서 보면 부인이 관대를 차고 있으면서 진토 속의 노인이 대체로 부인이 쇠약해지고 자 뭐예요? 진토 속의 고의 노이니까 관대란 건 뭐예요? 제복이죠. 제복. 그러니까 뭐 환자복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입고 있으면서 고에 창고에 갇혀 있으니 창고에 놓여지니 부인이 쇠약해지고 아픈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재성이 뭐가 있어요? 부친도 재성이죠. 편제도 재성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있어서 뭐다? 재성이 처도되지만 자기 아버지도 또 여자에게서 자기 아버지도 보다 부친도 재성이 돼요.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이 재성이 되긴 한데 이게 어디 앉았다? 호에 앉았다. 어디 앉았다? 진토 속에 앉았다는 거죠. 그죠? 무토 속에 하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진토 속에 무토가 어디 앉았어요? 이거는 대인데 이거는 뭐예요? 쇠죠. 그래서 이 대자 쇠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제 재성이 대이긴 하지만 이 진토라고 하는 쇠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떻다? 약해졌다. 그래서 이게 재성이 차가 아프거나 또는 아버지가 아플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육친관계로 보면. 자, 편제를 일지로 깔고 앉았으니 다방면에 기획이나 아이템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적 구상을 잘한다. 자, 용감한 행동과 현실적 사고, 넘치는 재치로 야망을 실현해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집념이 강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여유 있어 보이나 남에게는 베푸는 면이 좀 다소 인색하다. 자, 갑진일주는 인묘가 공망이로. 자, 우리가 갑진. 자, 갑목의 공망은 어떻게 해죠? 앞에 두 개, 이 두 개가 공망이에요. 그러면보다 우리가 공망살에서 제가 설명했으니까 공망살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공망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설명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진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인묘진이겠죠. 근데 인묘가 뭐예요? 인묘가 뭐죠? 목이에요. 갑목도 목이에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보면은 인묘가 공망이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 자신이 공망 맞은 거죠. 일주가 공망 맞는 거고 동일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묘가 공망이므로 갑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인묘가 뭐다? 인묘가 같은 목이므로 자신이 공망을 맞은 것 같아서 이거를 채공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심 공허하고 그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공부, 활인 관련 공부를 한다. 그 말이죠. 활인 관련 공부를 한다. 남을 얕보는 듯한 자세와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침착하지 못해서 덤벙대고 아까 인성이 어떻게 됐어요? 인성이 세봉이라고 했죠? 그것만 하고 이기심과 독선이 가득한 성분이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자체가 뭐예요? 갑진이 뭐죠? 편제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을 보면 갑진의 진에 숨어있는 지장간 을괴무라는 질지의 겁재, 정인, 편제죠. 의 기운이 자리하고 12운성으로는 쇠에 해당된다. 갑진쇠라고 하죠. 갑진쇠. 자, 갑진, 이거보다 쇠. 쇠는 기운이 쇠퇴하고 급격하게 약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쇠의 특성상 자신의 기운이 강하고 명예욕과 승부욕이 강하다. 아직까지는 이 쇠, 자존심이 남아있죠. 자기가 퇴직을 하더라도 자리에 물러나더라도 발끈할 수 있죠. 그렇죠? 자기가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발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쇠에 해당하지만 보다 아직까지는 명예욕이라든가 승부욕이 남아있다. 자, 일지의 12운성 쇠. 쇠는 12신살상 반환이죠. 반환살에 해당되는 사주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본다. 그렇죠? 왜냐면 일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뭐다? 쇠다. 쇠는 뭐죠? 반환이라고 했잖아요. 반환. 반환. 그러니까 아직은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12운성의 쇠에 해당하는 그런
해당하는 것은 반환살이고 아직까지는 뭐다? 안정적이죠. 그렇죠? 최고점을 찍고 말 타고 고향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중간에 올라가다 꺾이는데 여기서 최고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은퇴를 했으니까 아직은 영향력이 있죠.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건데요. 진술충미 있죠. 술, 충미는 우리가 12운석에 보면은 관대, 쇠, 묘, 양 이렇게만 있어요. 그래서 관대는 월살, 쇠는 반환살, 묘는 화개살, 양천살, 그렇죠? 자, 양천구라고 이야기했죠? 화개살은 묘고, 그 다음에 쇠반환, 이거 관대는 월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월살, 화개, 천살, 반환살 중에 하나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뭐다? 이 고가 있죠. 진술충미가 고잖아요. 그렇죠? 고에 앉았기 때문에 그다지 나쁘지 않다. 다 좋게 보면 된다고 합니다. 자, 간목이 자와 진토에 비록 세공이라고 하나, 이 세학회 중에 하나 국이라고 하나, 진토는 대목지토. 뭐죠? 진토는 목을 갖고 있는 거죠. 진을 계목, 을목이 있잖아요, 속에. 그래서 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따뜻한 뭐가 있다? 습토죠. 물기가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되어 능이 차근하고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나무가 살찌게 되어 있어 목극토, 목생활을 잘 수 있으나 유식갑자 중 쇠지에 차근하는 것은 이 갑진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진토가 축토라서 여러 가지로 목생화 아니 화생토도 할 수 있고 또는 토생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진일주는 용기가 넘치고 독립성이 강하며 전진은 알지만 후진은 모르는 전진만 하여 앞으로만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 독립심이 강하고 강직하고 인정이 많고 착하다. 자존심은 강하고 호탕하고 풍류가의 면목을 지니고 있다. 풍류적인 기질이 있어서 주색에 빠지기 쉬운데 사주원국에 묘와 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갑진일주에 이 묘나 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자와 묘가 있는 뭐 이거는 도화살이죠. 자, 갑진일주는 대체적으로 풍류에 일가견이 있고 비유가 좋거나 뻔뻔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고 성질이 급하고 갑진은 뭐죠? 청룡에 아까 이야기했죠? 푸른 용, 청룡을 상징하기에 변덕이 심하고 조화를 잘 부리며 갑진일주와는 대립이나 쟁투를 피하는 게 좋다. 왜냐면 말도 잘하지. 그렇죠? 이게 이런 성격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덕도 심하고 조화를 잘 부리기 때문에 갑진일주와는 말다툼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그 말이죠. 자, 외유 내강형으로 개혁보다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신앙심이 두터운 명이다. 또 갑진은 백호살이에요. 백호살을 지녔기에 지혜총명, 지도자격, 강직성, 과격성 이런 거겠죠. 우리가 이제 백호살은 뭐 일반적으로 피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피를 본다고 하기 때문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교통사고 막 그런 것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과격한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인정은 많지만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이 있고 상대가 마음에 들면 잘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증오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백호살은 육친에, 그러니까 백호살은 이제 험한 꼴을 보는 거죠. 피를 보는 거니까 육친의 흉을 암시하는데 남명의 경우는 자 갑진을 보면 이게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남명의 경우는 일지 재성이 이제 편제잖아요. 재성이 백호이므로 부인과 이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명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게 만약에 이게 남자는 그렇고 여자인 경우는 갑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제이기 때문에 갑에 있어서는 부인이 되는 거지만 즉 부인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여자인 경우는 진토 속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죠. 개수가 뭐예요? 정인이죠. 뭐다? 개수는 어머니죠.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진토 속의 개수 즉 인성인 어머니가 이 흉으로 인해서 이 백호라는 흉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다. 부치모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남자인 경우는 부인이, 여자인 경우는 어머니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갑진일주 특징은 호기심, 용두사미의 특징이 있다. 즉 갑목은
봄에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호기심이 매우 왕성한 기운이고 미지의 개척지나 다름없다 보니 일을 잘 벌리긴 하는데 벌려놓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갑진일주의 재물을 볼게요. 직업이나. 자, 재물이 쌓인 진토의 창고에 앉아있는 격이 사주이고 지지에 지장간에 을목 겁재가 있어 투기성, 아까 투기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편재와 겁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투기성 사업을 좋아하는 성향이다. 자, 을목은 뭐냐면 을목은 관대예요. 관대이면서 그 자리가 쇠공이라고 했죠. 자, 갑진에 자, 이건 뭐다? 쇠공이에요. 근데 이 진토 속에 을은 뭐다? 요거는 을목과 진토는 관대예요. 그래서 이 겁재로 작용하기에 재물에 대한 쟁제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갑진일주는 재고기인이에요. 재고기인. 여기서 보면 재고기인이 뭐냐면 재물 창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지에 재성의 창고를 두어서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된다는 길신이다. 그래서 일생 동안 먹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중년에 부자가 되거나 배우자로 인해서 부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주예요. 그래서 좋겠죠. 어쨌든 갑진일주는 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각주를 보면 자, 갑진죄기, 병술죄기, 정축죄기, 무술죄기, 기축죄기, 신미죄기, 임술죄기예요. 결국 뭐냐면 갑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신미, 임술 요게 재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진, 병술, 정축, 무술, 기축, 신미, 임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진, 병, 정 있죠. 무기도 똑같겠죠. 화투동법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술, 여기는 축 이렇게 그 다음에 신미, 임술 이게 전부 다 제고기이다 라고 하면 제고기인. 그 다음에 식재와 재관이 동림한다. 같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장모 봉양과 총각 득자를 암시하는 성분이 있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올려놔봤습니다. 자, 갑진일주는 이지에 밝고 근면성실하니 정인, 편재, 백호의 영향으로 의료계, 법조계, 재정계, 교육계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분야는 심사숙고하는 성격이므로 컨설턴트 혹은 농림업, 원예업, 목재, 제재업, 건축업, 유흥업에도 성공한다. 이제 백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법조계도 맞을 수 있겠죠. 군인도 될 수 있겠죠. 군인, 경찰 이런 쪽도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직업의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자, 갑진일주는 일지에 편제를 가지고 있으니 뭐다? 사업이겠죠. 아까 편제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정제는 뭐다? 급여 생활자, 월급쟁이. 사주에 목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많으면 토목, 통상, 부동산,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부를 이룰 수 있는 기운이 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갑진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자, 목의 기운이 이렇게 있고 수의 기운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의 기운이 세죠. 비견 겁재가 많아지고 이게 수가 있으면 또 수생목으로 목의 기운이 세지죠. 그러면 이게 신강해지죠. 결국은 이 신강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강은 뭐다? 재성을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부를 이룰 수 있다. 주로 토목, 통상, 부동산, 농산물 등과 관련해서 부를 이룰 수 있다. 주로 뭐예요? 여기서 간목 이런 경우는 간목의 기운이 세요. 그런데 재물이 뭐예요? 토잖아요. 그래서 진술, 충민 이런 게 재성이기 때문에 이 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결혼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결혼 가족 관계를 보면 자, 갑진일주는 남녀 공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
그렇죠? 자, 갑진일주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을, 개, 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남자 입장에서는 뭐다? 제가 편제를 갖고 있으니까 처 자리에 처가 재물과 관련된 게 들어오니까 덕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여자 명조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를 극하는 관이 위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사주다. 부드러운 인상으로 대인관계는 좋은 편이다. 미인과 연애하는 인연이 따르는데 이성 간에 서로 결별할 시에는 음독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경계가 필요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용모가 준수하여 적시에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부부간에 해로가 어렵고 같이 오래 듣기가 힘들고 첩을 여러 명 두는 경향이 있는데 자손의 궁에 근심이 있다. 자, 갑진일주의 사주 원국에 술이 있는 경우라면 진술충을 하겠죠. 본인을 포함해 부모, 형제, 배우자에게 흉측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경계가 필요하다. 진술충을 하니까 튕겨나오겠죠. 안에 있는 것들이. 한번 볼까요? 뭐가 튕겨나오나? 자, 갑, 진, 을, 개, 모. 그 다음에 술은 신, 정, 무죠. 자, 을목과 그거라고 정계충을 하셨다. 이렇게 충을 하고. 뭐죠? 을신충, 그 다음에 정계충 이렇게 충을 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겠죠. 인성은 뭐예요? 부모, 어머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어머니죠. 어머니고 이게 겁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깨질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갑진일주 남명은 처가의 덕이 두터우며 일생 안락하고 자손이 번창할 성분이다. 그러나 처성, 즉 백호죠. 처성이 백호, 즉 처성의 백호여서 금전적인 문제로 처를 고생시키는 경우가 있고 처에게 잔병이 있고 부부 인연 변하기 쉽고 부모 중 한 명의 비명 행사가 두렵고 처궁에 수심이 많고 금전적인 문제로 처를 고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까 뭐가 있었죠? 이 일지가 이 갑진이 있어서 이게 보다 백호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긴다. 일지에. 자,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건 재성이죠. 재성보다 처도 되고 또 뭐 된다? 아버지도 된다고 그랬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갑진일주 여명은 남편을 돈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대단히 활동적에서 남편이 무능하기 십상이다. 집에서 살기만 하면 남편이 조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천상과부명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남편을 먹여 살리고 시부모에 대한 공양도 잘하는 장점, 남편 궁에 수심이 있고 결국 자신이 가정을 꾸려나간다. 자신이 가장이 된다 그 말이죠. 갑진일주 여명은 현모양처가 되기 어려운 발자인데 원한, 질투, 시기, 폭력 등의 고통이 따를 수 있어서 왜냐하면 남편이 폭력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뭐 아까 백호살이라고 했잖아요. 백호살은 과격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인해서 약간 폭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질투, 시기, 폭력 등의 고통이 따를 수 있는 성분이다. 예전에는 그래서 비록 인덕은 없어도 수행으로 결점을 고치면 인정이 많은 데다가 횡재원도 있어서 대성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잘 된다는 얘기죠. 갑진일주 사주 원국에 수목이 과다할 경우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흉포한 성격에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유하게 살기 힘든 성분이다. 수목이 과다할 경우. 갑진일주에 남명의 사주 원국에 토가 너무 많으면 아내에게 아주 인색하고 토가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자가 있다 보니까 아내에게 아주 인색하고 세컨드인 처첩을 거느게 되는데 그 아내는 밖에 애인을 두되 가정만은 훌륭하게 잘 관리해 지켜내는 명이다. 뭡니까 또 이건 또 아내는 밖에서 애인을 두고 있대. 그러니까 남자도 밖에 애인을 두고 있고 어, 이, 이 부인도 밖에 애인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갑진일주 여명의 사주 원국에 토가다. 토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음란하기 쉽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단한 성부이다. 그리고 갑진일주의 사주 원국에 금과다가 금이 많을 경우는 남자는 욕망에 광분하고 여자는 남편을 극하고 여러 남성들과 이해관계를 맺는 성부이다. 자, 갑진에서 갑이 뭐죠? 남편이잖아요. 여자 명제에서는 이게 관이니까. 그러면 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금금목으로 해보죠. 토생금, 금금목. 그러니까 이렇게 금이 많으면 남자는 욕망에 광분하고 어떻게 된다? 여자는 남편을 극하고 여러 남성들과 이해관계를 맺다. 참고만 하세요. 갑진일주가 배우자감으로 기유일주를 만나면 갑진일주가 배우자감으로 기유일주를 만나면 뭐예요? 이거는 앞에서 나왔었죠? 천간합, 갑기합토, 지유합, 금, 합을 하죠. 그래서 천합지합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백년해로 하는 부부궁합이다. 갑진일주가 배우자감으로 경수를 만나면 뭐죠? 둘 다 충하죠. 진술충, 갑경충, 충하죠. 그러니까 헤어지기 쉽고 사주원국에 경과 유가 있다. 그 뭐죠? 자,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는 충하죠. 그러니까 겉궁합은 충하고 속궁합은보다 하울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겉궁합은 잘 안 맞아서 맨날 싸우는 것 같은데 부시고 싸우는 것 같아도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그런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들었죠. 저희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 그런 이야기 잘 하셨는데 어쨌든 뭐냐면 진화금, 그러니까 속궁합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는 싸워도 안으로는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쉽게 이혼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계속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청가는 충이 되더라도 지지가 합을 하면 쉽게 이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죠. 여자가 이혼하지 않는 세 가지 조건, 돈이 많거나, 남자가 돈이 아주 많거나, 또는 보다 명예가 아주 높거나, 또 하나는 밤일을 아주 끝내주기 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갑진일주는 남녀 모두 허리 디스크나 관절염에 주의하고 중풍이 염려되며 연륜이 지날수록 몸에 이상이 생긴다. 등 가슴이 결리고 뻐근한 증상이 있으며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 자, 갑은 뭐죠? 간, 담, 목이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죠? 갑상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두통. 갑이 머리를 뭐 이야기하니까 지는 뭐요? 이건 허리라고 보면 되겠죠. 허리.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라든가 관절염 이런 거 또는 중풍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피부겠죠. 진토는 피부고 이거는 간목은 뭐가 있어요? 이건 풍에 관련된 게죠. 범위니까 풍에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면 어디 가라? 병원 가시라. 자, 그 다음에 갑진일주가 봄에 태어나고 사주원국에 수목다 하면 비장과 위장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갑진일주가 봄에 태어난 뭐죠? 인묘진이죠. 인이나 묘 이런 거, 진, 셋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수목, 수목 이렇게 되면 수다면 자 뭐가 있냐면 진토가 목이 많으니까 목극도 당하죠. 그러니까 토가 약해져요. 토가 약해지니까 토는 뭐죠? 위, 비장, 위장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장과 위장병에 노출 확률이 커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진일주가 여름에 태어나고 그러면 여기 아니고 사오미죠. 뜨거워지죠. 태어나고 사주원국에 토가 많다. 토가 많고 수가 약하다. 그러면 수가 약하면 여름을 식혀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간목이라든가 이런 게 극을 당하겠죠. 그리고 수도 약해지죠. 토가 많으니까 토국수 당해버리잖아요. 수는 뭐예요? 신장과 방광이 뭐예요? 이거 수잖아요. 수가 약해지니까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 갑진일주가 가을에 태어나고 가을이면 신유술이죠.
뭐 이거 금의 기운이죠. 태어나고 사주원국에 토가 많아요. 금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은 토가 많으면 토가 많고 금이 많으면 뭐가 약해져? 목이 약해지죠. 왜냐하면 목은 토를 극해야 되고 또 금근목으로 극을 당하고 하니까 그럼 뭐예요? 목이 약하니까 보다 간담이죠. 목이니까 병이 오기 쉬운데 특히 금이 강하면 신체 장애가 올 수가 있지만 뭐예요? 금이 강하면 수술 수도 있겠죠. 수목이 있고 화가 강하면 금도 강한 경우라도 건강하고 부귀한사주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갑진인데 수, 목 이런 게 있어요. 수, 목 이렇게 있다. 화가 있다. 금도 강하다. 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고 부귀사주를 할 것이다.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를 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해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크게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자, 갑진일주는 백호대살을 사주에 신었다. 잠깐 볼까요? 백호대살 갑주가 뭔지. 여기 보면 자, 백호대살이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게 백호대살이에요. 이게 백호대살. 그래서 여기 갑진이 여기 있죠.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 이게 이제 백호대살이다. 지금 7개가 있죠. 자, 갑진일주는 백호대살을 사주에 지녔다. 백호대살은 혈광지사를 야기하는 흉폭한 살성이다. 태어난 날인 일주에 있으면 괴강처럼 성정이 강하고 괴강이겠죠. 괴강처럼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지만 남들의 부름을 사는 기이한 발복을 하는 사주이다. 갑진일주는 갑목의 성향이 명예욕과 추진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성향이 있는데 갑진일주는 인묘가 공망이니 근록과 제왕이 비어있는 일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요? 자, 갑진이에요. 그러면 공망은 뭐죠? 앞에 2개니까 인묘예요. 자, 인묘인데 자, 인은 뭐죠? 비견이죠. 그럼 뭐다 이거는 녹이에요. 12운수 달 때 묘는 뭐죠? 묘는 겁재죠. 겁재는 뭐죠? 제왕이에요. 왕. 그 말이에요. 근록과 제왕이 비어있는 주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목인데 목이 공황 맞아버렸으니까 자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다? 우울하고 외롭고 내심 쓸쓸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자기 자신을 찾는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한다? 활인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랬죠. 어쨌든 이런 게 자기 근록과 재앙이 공망 맞았다 그 말이죠. 이런 게 경쟁에서 쟁취하는 사회적인 왕성한 힘인 근록과 재앙이 비어있기 때문에 경쟁심에서 약화되는 형국이니 자기 자신의 단계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남에게 굽힐 때는 굽힐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 명임을 알아야 편안한 사람이 된다. 너무 자기 백꽃살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힘만 믿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그래도 자기의 근록과 재앙이 공망을 맞았으니까 이거를 좀 고려하라 이런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진일주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일주는 이 재물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많이 좀 똘똘하고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재담도 좋아서 웬만해서는 잘 치지 않는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그 다음에 진토의 특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